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온라인 강좌 안내를 맡은 총괄조교 박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LMS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내고, 이제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 또 조교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이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과정분들은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심화 과정분들은 이제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일단 10기 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11기 분들은 집중해서 한 글자도 빠먹지 않고 다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건 뭐 다 무시하셔야 되고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 비번은 이제 이후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추후에 비번은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비번을 변경하시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제 학습하러 가기 버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에서 이제 로그아웃 학습하러 가기로 바뀌고, 이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딱 보셨을 때 이제 요거 여러 가지 키가 있죠.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대시보드, 학습하기, 개인정보, 쪽지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는 이제 비번 변경하실 때 요거는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쪽지함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요. 또 쪽지가 좀 버그가 많아가지고 올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메시지 전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실 건 이 두 가지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학습하기 여기에서는 강의를 수강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하기에 들어가시면 현재 본인이 어느 정도 수학했는지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 진도, 반, 평균 진도, 나의 진도 이렇게 나오죠. 또한 이제 차시별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이렇게 차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강의, 학습하기, 이렇게 과제는 제출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강의 동영상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몇 번 학습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학습 횟수 적혀 있죠. 학습 횟수 몇 회. 또 학습 횟수 몇 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과제만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아예 안 듣고 과제를 했구나. 저희 눈엔 다 보이고요. 그래서 각 차시의 기한은 여기 적혀 있고요. 이 기간이 아니면 과제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꼭 과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을 누르실 경우, 여기 제출하기를 누르실 경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목, 내용, 첨부 파일, 기간 나오는데, 첨부 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강의 자료가 있을 경우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1차 기간 여기 적힌 기간 내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과제의 내용은 온라인상의 텍스트로 여기 적으시고, 이 안에 적으시고, 사진을 넣으셔도 됩니다. 표를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 내용과 100% 동일하게 한글 또는 워드, PDF 파일로 변형해서 파일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출, 총 여기에 텍스트나 여기에 적어서 제출하셔야 되고 파일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출한 텍스트를 그대로 컨버이 하셔서 워드나 한글에 적으시면 됩니다. 반대여도 상관없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이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둘 중 하나라도 이제 달랐을 경우 저희 조교들이 한 가지만 보고 채점을 이제 주로 하는지라 왜냐면 이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워드나 한글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채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를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 중에 몇 개를 완료했고 몇 개 진행 중이고 미완료한 건 몇 개인지.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완료 몇 건 이렇게 뜨고요. 차시가 끝날 경우 과제를 눌러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확인이 되죠. 차시가 끝나야지만 결과가 확인이 된다는 말은
과제 제출 기간 내에 피드백과 점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교님들이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실 경우 개인 메시지,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조교님들이 이제 스타일에 맞게 피드백과 점수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재제출은 그 이메일이나 뭐 개인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각 조교님들 스타일에 맞게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제출은 몇 번까지 가능하냐? 기간 내에 3점 이상 2회, 3점 미만 3회까지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제출 시에는 반드시 점수와 피드백을 확인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찻이 끝나면 여기에는 재제출까지 합친 것 중에서 피드백과 점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과제를 수정하실 때, 수정이 가능하실 텐데 수정하실 때 이제 최종 완료된 걸로 넣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각 과제별로 점수와 평균 점수를 확인이 가능하고 조교들의 피드백과 본인 과제 표절률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튜터 피드백 이렇게 나오죠. 뭐 QW인데 아무거나 적은 겁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제 제출 정보 보시면 표절률이 뜨는데, 표절률은 학생들이 제출한 모든 과제와 기차 자료를 비교해서 표절률이 계산됩니다. 자, 이건 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서로 베끼시면 둘 다 빵점 처리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평가 기준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 글의 구성, 독자성, 창의성, 논리의 적합성, 근거의 명확성, 참고자료 5가지를 평가합니다. 뭐 당연히 영순위는 과제를 했는가겠죠. 이 과제에 맞는. 자, 과제 제출 시에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자료를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뭐 구글을 보시거나 논문을 보시거나 보고서를 보시거나 무슨 책을 보시거나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복사 붙여넣으면. 그것을 읽고 본인의 언어로 풀어 적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신 후에. 그리고 출처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3가지로 보면 이제 논리가 적합하냐, 근거가 있냐, 참고자료인데, 요 3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영순위는 이제 이 과제를 했는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채점을 하면서 몇 년간 이제 느끼는 게 과제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에서 1, 2, 3을 요구하는데 1, 2, 2가지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2점입니다. 과제는 총 0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데 3점이 통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3점만 나왔으면 아, 내가 이 과제를 기본적으로 잘 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1점이나 2점은 아, 뭔가 막 크게 부족하구나. 빵점은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빵점은 아예 다른 과제일 때 과제를 진짜 막 크크크크 이런 거 제출했을 때 또는 표절일 때 이때만 0점을 드립니다. 1, 2점이 이제 뭔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을 적으셔야 되는데 요구하는데 1, 2만 적었다. 그럼 아마 한 2점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3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고요. 4점, 5점은 뭐냐? 본인이 이제 추가적인 시각을 제시하거나 참신한 의견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조교님들의 판단하에 4점, 5점이 부여받게 됩니다. 3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 수료 기준에서 이제 각 과목별 3점 이상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3점 미만이 몇 개냐 수료 기준이고 또 재제출 기준도 3점이 기준입니다. 3점만 받으시면 이제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열심히 하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5점을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자, 이제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조교를 하면서 느끼는 이 5가지인데 이제 과제를 할 때 어떠한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주장이에요. 근데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오케이. 그 해야 되는 이유나 근거는 제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근데 과제에는 없어요. 그럼 이것만 보고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 글에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장을 하시면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근거를 제시할 때도 중요한 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해결책이 좋아요. 근데 B라는 해결책이 더 좋아요. 상위 호환이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럼 보통 A와 B 중에 뭘 선택하죠? B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A의 장점에 대해서 막 적었어요. 그래서 A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근거를 딱 해서 주장을 했어요. 나쁘잖아요. 주장이 있고 근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B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없는 건 뭘까요? 비교가 없습니다. A가 만약에 A를 주장한다면 A가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 또는 이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과의 비교를 같이 제시한다면 더 튼튼한 과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학습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플랜 A가 맞는가? 이게 과연 베스트 플랜인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는 강의 요약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끔 시간이 없으셔서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강의 요약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요약본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본인의 생각을 적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강의 요약본을 적는 이 부분은 제대로 이제 저희가 채점 요소도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냥 강의록만 보면 되는 거라.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2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비판적 시간으로 강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이런 미래기술 같이 정답이 없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철학적이나 아니면 정의론적 그런 개인의 가치관은 인문학에서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강사님, 이제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비판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강의에서 어떤 해결책을 막 A, B, C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A, B, C만 적은 다음에 이건 이러해서 좋습니다 하고 강의 내용만 적는 게 아니고 D도 있습니다. 아니면 B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강의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맞는 대안인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하고 현황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여러 번 과제를 채점하면서 이제 보이는 케이스 중 하나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좋은 오토 아이템을 이제 좋은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래서 강의로 이제 과제로 이런 과제가 나왔으면 이제 핸드폰 앱으로 배달을 하는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시죠? 이거 엄청 좋은 아이디어. 맞아요. 현재도 많이 존재하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현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제시하라 하는데 이미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서술한 그런 자료가 좀 많았어요. 이게 당연히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사례하고 현황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조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서비스 그대로 풀어 적은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해서 낸 아이디어일지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현존하는지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조교도 사람입니다. 자, 조교도 사람입니다. 조교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답이 늦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례하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없었는데 혹시 이제 모르니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LMS OT를 끝냈습니다. LMS 이제 온라인 교육 OT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또는 2년 이제 앞으로간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5월 캠프에서 얼굴 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